충성 환경단속반 순경 민성훈입니다. 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칫솔 버리시는 분 환경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오늘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칫솔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버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칫솔 같은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셨으니 8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장으로 따라오시죠.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여러 재료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구분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속반에 플라스틱 관련 신고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 종료되면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 있으니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것을 혼합해서 만든 것을 혼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칫솔의 부분마다 사용되는 재료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죠. 칫솔에는 칫솔모와 칫솔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칫솔 외에도 스티커가 붙어있는 물병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배달음식 용기 등은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환경을 위해 분리배출 전 세척은 필수랍니다. 혼합 플라스틱과 깨끗하지 않은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합니다. 다들 기지개 한번 펴시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순찰을 다녀서 그런지 온몸이 뻐근하네요. 그래도 이어서 가봅시다. 지금부터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에서 석유 사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는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이때 해양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달음식 용기의 경우 썩는 기간도 80년이나 걸리는데요. 요즘 배달 문화가 확대되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늘의 교육 주제인 플라스틱과 관련된 초성 퀴즈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환경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이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이 다른 생명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변 쓰레기 수거 캠페인, 해안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생겼습니다.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면 교육을 마친 후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충성! 환경교육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사건 종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환경단속반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분 만에 배워보는 세활용 1분만용. 필요한 준비물은 페트병, 색지, 양면 테이프, 칼, 가위, 자입니다. 먼저 페트병의 몸통 부분을 네모로 잘라주세요. 이때 가로 3.5cm, 세로 6.5cm로 맞춰서 잘라주세요. 자른 페트병 한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양면 테이프를 떼고 색지를 붙여주세요. 자른 페트병의 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위쪽에 1cm 여분을 남기고 양쪽으로 잘라주세요. 다음으로 가운데 부분의 양쪽을 0.1mm씩 자르고 자른 부분을 잘라주세요. 가운데 부분의 아래를 1cm 자른 후 끝부분을 둥글게 잘라주세요. 이전과 같게 윗부분의 모서리도 둥글게 잘라주세요. 왼쪽 아래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오른쪽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붙인 부분을 둥글게 잘라주시면 머리핀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 김아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프랑스 프로방스까지 가는 항공편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 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프랑스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여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코스 요리가 유명한데요. 코스 요리에 필요한 식기 사용 예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크는 왼손으로,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푼과 포크, 나이프는 접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에 사용하는 식기가 달라서 음식에 알맞은 순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식사 중에는 두 손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되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 항공의 목적지인 프로방스 공항은 프랑스의 남부에 위치하여 지중해성 기후 중 하나인데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기온이 온화하고 수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환경으로 프랑스에서는 포도, 오렌지, 레몬, 올리브 등을 재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장이나 와인 저장고 체험 등의 관광 상품이 발달해 있죠.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와인 시음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습경보! 공습경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긴급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도착지인 프랑스 내에서 소매치기로 인한 여행객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지역 중에서도 지금 도착할 마르세유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객의 지갑이나 여권을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매치기는 주로 관광지나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다른 곳에 정신이 집중되었을 때 소지품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한국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한국어로 소매치기 경고 방송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프랑스의 소매치기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승객분들은 무엇을 조심하면 될까요? 먼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두면 소매치기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지품이 보이지 않도록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방은 뒤로 매는 가방보다는 앞으로 멜 수 있는 가방과 지퍼가 달린 가방을 매는 것이 소매치기로부터 안전하답니다. 또 소매치기로 여권이나 지갑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여권은 사본을 준비하고 현금은 조금씩 나눠서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 2시간 정도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프랑스 프로방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